안녕하세요. 톡톡타로입니다. 제가 요즘에요, 타로 기초반 온라인 영상을 무료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메일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한국 분들이, 학원 같은 데서 타로를 배웠는데도 타로 카드 리딩이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해야 되나. 그런 메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사실 온라인 상의 어떤 타로 수업 영상들을 보면 타로 카드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설명해 주는 강의는 있어도 두 장 이상의 카드를 뽑았을 때 그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서 리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강의 영상이 거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게다가 정식으로 배워보려고 해도 맛보기 강좌 이후의 강의들은 거의 다 유료 강의로 판매하시는 강사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배울 기회를 가지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답답한 느낌만 쌓여간단 말이죠. 솔직히 공부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내가 봐도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어떤 열정적인 도전 정신은 딴 데로 도망을 가버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그냥 타로 카드와 타로 책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죠? 이래저래 책과 타로 카드만 사놓았다가 처박아 두거나 혹은 속상하지만 당근에 올리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나는 열심히 책도 보고 타로 공부를 했는데도 왜 아직도 타로 카드 리딩이 잘 안 될까? 그건요, 공부하는 방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타로를 배웠던 방법을 알려드리게 되면 타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공부에 나가시는 방법은요, 각자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 제가 하는 이 방법이요, 꼭 정답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저,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했더니, 타로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 주시고, 참고해 가실 부분만 잘 추려서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시작해 볼게요. 우선, 타로 공부를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은요, 타로 책에 나와 있는 그 키워드 있잖아요. 그 키워드부터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접하시게 될 건데요. 근데 이게 타로 카드마다 뭐 키워드가 한 개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다 외우려면 인생 끝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타로 카드의 키워드는요,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카드의 그림 속에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어떻게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찾아내서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느냐, 그것이 타로 리딩이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를테면 제가 지난번에 타로 수업 생 기초반 영상에서 잠깐 스치듯이 그야말로 진짜 맛만 보시라고 잠깐 설명을 해드린 이 메이저 12번 이 매달린 남자 카드 같은 경우는요. 음, 관점을 달리해서 본다는 키워드도 들어가 있고 희생하는이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도 들어가 있는데요. 타로 역사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타로 설명서만 이렇게 보고 이런 키워드, 이 두 개의 키워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를 연결시켜서 기억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관점을 달리하는 거랑 희생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두 개의 키워드가 서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거라면 하나의 타로 카드에서 처음부터 같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한 장의 카드 안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은 모두 서로 연관성, 관련성을 갖는 의미들이기 때문에 같은 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타로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요, 이 매달린 남자 카드에 왜 그런 두 개의 생뚱맞은 키워드가 서로 얽혀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가게 되거든요. 굳이 강제로 외우지 않아도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뭔가 빨리 실전 상담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정도 그렇고 뭐 상황도 그렇고 마음도 좀 급하시다 보니까 무작정 키워드를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게요, 처음엔 빠른 지름길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이렇게 멀리 돌아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더 머나먼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 키워드로만 되어 있는 어떤 설명서, 안내서만 어떻게든 빨리 외워서 끝내려 하지 마시고요. 바쁘시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타로 역사에 관한 책들도 잠깐씩 발음이 안 된다 그죠? 잠깐씩 접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요, 타로를 더 잘 보게 되고 깊게 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키워드를 어떻게 카드에서 뽑아내서 손님의 어떤 실제 상황, 제가 여기서 내담자라는 그 용어 대신에 그냥 듣기 편하시게 손님이라는 용어를 쓸 건데요. 어떻게 키워드를 어떻게 카드에서 뽑아내서 손님의 실제 상황과 매칭을 시키느냐,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타로 카드가요,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기에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막상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요, 이런 추상적인 의미를 실제 상황에 접목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건요, 연습이 필요하고 그 연습을 경험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지름길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메이저 지금 12번 카드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이 카드를 통해서 카드의 키워드를 연애운과 혹은 직장운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지금 이 카드를 보면요, 이렇게 한 남자가 나무에 매달려 있거든요. 이건 사실 뭐냐면 형벌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유럽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벌이에요. 뭐냐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베르가모라고 하는 예쁜 중세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걷다 보면 공원 같은 데에 이런 모습을 한 조각상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단순히 자기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매달린 모습을 연출한 그런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 주인공이 자신의 처지를 형벌과 비슷한 상황으로 여기고 있다. 다만 이렇게 한쪽 발만 묶여있는 느슨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굳이 벗어나려 하지 않고 이렇게 견디고 있는 모습은 뭐랄까, 자기 스스로 원해서 묶여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원하지만 그다지 유쾌하지만은 않은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 카드를요, 희생의 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 아니, 좋지도 않으면서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그건요, 지금 이 사람이 있는 이 자리에서는 이 사람이요, 자기가 가장 이 상황에서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가 타로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요, 어쨌든 남이 묶은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묶여 있는 거다. 그러니까 좋지는 않지만 자기가 이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묶여 있는 건데, 아니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건요, 이렇게 거꾸로 서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타인과 마주할 때 타인의 모습을 보려는 게 아니고요,
타인의 마음속에 그려지게 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해요. 그걸 프로이드는 구원 환상, 즉 타인에게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걸 연애운에다가 대응해 보는 거야. 연인 관계에서 이 카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관계에 묶여 있지만 아직은 그 관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관계에서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고, 희생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차츰차츰 보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라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뭔가 기울어져 있는 고달픈 관계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야 되는 거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면서도, 이렇게 묶여있는 거 보니까 그 관계를 스스로 끝내지 못하는 그런 관계일 가능성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만약 이 상황이 직장이라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현재의 직장에 이렇게 발이 묶여있는 상태인 것이고, 어떤 이유에서든 그 직장을 이 주인공이 그만두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싫으면서도 계속 다녀야 되는 어떤 상태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이 주인공이 일을 해서 꼭 돈을 벌어줘야 되는 그런 희생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이 카드는요, 그런 식으로 연애 관계든 직장 관계든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어떤 마음가짐일까를 한번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 카드가 주인공이 희생하는 카드니까 근데 그게 어떤 방식이든 스스로가 그 희생을 견디고 참고 있네. 그럼 왜 그럴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책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떤 스승님한테 배운다든가. 근데 보통 책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수비학 책에 이 카드가요. 지금 12번 카드거든요. 1과 2라는 그 숫자는 12라는 숫자는요. 1과 2의 합이면서도 1 플러스 2 그래서 3이라는 또 하나의 숫자를 가지게 되는데요. 수비학적으로 1은 남성의 수, 2는 여성의 수. 1과 2가 만나서 3이라는 어떤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3은 타로에서는요. 메이저 카드 3번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3번은 뭐냐면 여황제 카드야. 여황제 카드는요. 그 속성이 남을 돌봐주려는 마음이 강해요.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막 남한테 대가 없이 그저 베풀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여황제의 속성이 지금 3과 연결되어서 이 12번 카드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여황제 카드가 갖는 속성들이 뭐냐면 헌신이라든지 배려 이런 것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12번 카드의 희생과 결합이 되어버려서 이 주인공의 헌신은요. 그저 대가 없이 주기만 하게 되는. 그렇지만 사실은 여왕제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고 이 사람은 그게 좋지 않은 거야. 지금 이 모습이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거꾸로 서서 남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 주나.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이렇게 잘 해주면 저 사람이 날 인정해 주겠지. 인정해 준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고맙다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걸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여왕제 카드의 헌신이라든지 배려 같은 것이 단순하게 헌신이나 배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희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요. 일방이 헌신하면서 계속 희생하는 관계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 그런 카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손님의 질문이 조언을 구하는 문제였다면 이 카드는요. 여기 보이는 이 후광 있잖아. 이걸 헤일로라고 하는데요. 즉, 이 남자의 머리 뒤에서 이렇게 빛나는 헤일로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언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머리 반짝반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을 해 보라는 얘기야.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답은 이미 너희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 너도 알고 있는데 네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사실은 이 가볍게 묶은, 그러니까 꽁꽁 묶여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가볍게 묶고 있는 이 끈을 풀고 네가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카드가 스스로 원해서 묶인 카드인 거잖아. 네가 진정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젠 이렇게 거꾸로 서 있지 말고 똑바로 서서 세상을 봐. 타인의 가슴 속에 있는 네 모습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네 모습을 보려고 해봐. 타인의 마음속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네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너 스스로 너의 가치를 인정해야 될 때가 아닐까 하고 묻는 카드인데, 그런 조언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음. 타로 리딩은요, 이런 여러 가지 연결 관계로 이어지는 건데, 근데 이거는요, 한 장을, 지금 요 한 장의 카드를 뽑아서 하게 되는 원 카드 방식의 리딩이었을 때 그런 거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렇게 두 장 이상 또는 세 장, 이 정도의, 카드가 펼쳐졌을 때, 그러니까 뽑았을 때, 어떻게 키워드가 연결고리를 갖게 돼서 자연스러운 리딩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제가요, 타로 상담을 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간이 비잖아요. 그 비는 그 시간, 20분, 30분, 요 정도를 이용해서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 10분 뒤에 제가 타로 상담이 예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통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카드 리딩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